안녕하세요.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대한 간략하게.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학과가 조형예술과니까 조형이라는 말은 안 들어본 학생이 없잖아요. 조형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이라고 나오네요. 조형적 특징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구체적 형태, 형상의 특징이 되겠죠? 매번 내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을 언급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뜻이 대략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조형적 특징을 파악해 보겠다고 하면 또 적용, 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한예종 시험에서 조형적 특징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는 걸로 알아요.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은 2007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한 바가 없지만,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공지되어 있는 문제들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조형적 특징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학과들 문제는 다 알고 있지는 않아서 서양학과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2025학년도 서양학과 실기평가 문제도 직접적으로 조형적 특징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벨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과 그 시녀들을 피카소가 재해석하여 그린 그림 두 가지를 각각 주고 문제 1에서 사실적인 정물을 연필로 그린,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을 피카소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피카소의 재해석 그 방식으로 그리라고 한 게 문제 2번이었죠. 결국 연필로 그린 사실적인 정물을 하나, 그리고 그것을 제시된 피카소의 그림처럼 재해석한 버전 하나, 이렇게 두 장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피카소의 그림만 주고 그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여 자신이 그린 그림에 적용하여 그리시오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만, 피카소가 시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했는지 피카소 그림의 표현적 특징, 조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적용해서 본인의 그림을 그런 식으로 다시 그릴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조형적 특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문제를 같이 볼 건데, 2019학년도 서양학과 수시 모집 기출문제고요. 이 해에는 수시로 뽑았어요. 정시로 전환되기 이전이라서. 프랭크 스텔라의 그림을 주고 주어진 그림의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그리시오가 1번, 주어진 그림의 조형적 특징을 손의 형태와 동작에 적용하여 그리시오가 2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해에 조속과도 같은 그림을 주고 조형적 특징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방금 얘기한 2025학년도 기출문제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5학년도 문제처럼 그림을 두 장 주고 A는 원본, B는 재해석된 그림. 근데 B를 재해석할 때 사용된 그 조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뭘 하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수월했을 수도요. 이미 그렇게 적용해서 그린 그림을 보여준 거니까. 다시 2019학년도 문제를 보면서 찾아봅시다. 뭘까요, 조형적 특징이? 얘기를 해보세요. 듣는 이가 없어도.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현, 조형 언어 등을 이야기해보면 돼요. 이 그림의 조형적 특징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조형적 특징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표현, 시각 언어, 표현적인 특징이 되는 건데,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조형적 특징을 파악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관람자이기도 하지만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후에 작업을 할 학생들을 뽑을 때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조형적 특징을 파악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 그림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플러스 결국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니까 스스로 만들고 그릴 수 있기 전에 볼 줄 아는 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어가 보통 말이 트이기 전에 귀가 먼저 트인다. 그런 순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학습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평가자인 선생님이 본인이 가르칠 학생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배움의 단계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뭐 작업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학교에 당장 들어오면은 배울 것들, 내가 가르칠 것들을 학습할 수학 능력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있죠. 그 생각 중에서 중심이 되는 작업의 의도라고 할 법한 그 부분이 시각화된 표현이 결국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형적 특징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형적 특징을 읽히는 부분이 작업한 사람 입장에서 저거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는 시각화해서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다? 의도. 설명 안 들어도 보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작업 설명은 평가자가 작업을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데 보충 설명으로 역할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걸로 때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작업에서 보이지 않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안 된다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표현이 평가자 눈에는 조형적 특징이라고 할 법하게 막 눈에 잘 보이고, 외려 중요하다고 말로 설명하는 부분은 작업에서 딱히 눈에 띄지 않을 때는 내가 시각화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가를 증명하는 거인 거죠. 그들이 그걸 듣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읽지 못했구나 이러지 않는다고. 이 그림의 조형적 특징으로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색깔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이런 원 형태, 도넛 같은 원 형태가 원의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레이어 때문에 입체감, 깊이감이 생긴다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손에 적용해서 그리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손을 연출할 때도 손가락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원 형태랑 유사한 느낌을 내기에 좋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을 여러 개 겹친 것처럼 연출한다거나 그 손 위에 다른 손을 얹어서 그 겹쳐진 상태, 그 레이어를 적용해 본다거나 색깔을 쓸 때도 지금 여기에서 있는 색깔들을 뽑아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거나 프랭크 스텔라의 그림에 조형적 특징으로 보였던 것들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조형적 특징이 뭐고 왜 필요하고 지금 이 그림의 조형적 특징이 뭐 어떤 거다 이런 거를 말로 매끄럽게 서술하지 못하는데도 이 그림처럼 손을 그리라고 예스 해서 그려낼 수도 있어요. 타고나길 좀 감각이 좋고 아니면 갑자기 이 그림에서만 그렇게 잘 보이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준비 없이도 가능할 것들, 뭐 운이 좋으면 될 것들에 내 입시 결과를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우기로 했으니까 차근차근 짚어 나가는 거니까 모르고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꼭 이론적으로 막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업으로 삼으면 배워야 하니까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형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이런 방금 예로 든 서울대 문제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형적 특징을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도, 아니면 본인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도, 후에 뭐 학교에 가서 작업을 할 때도 계속 연결되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특히 예종처럼 특정한 재료, 특정한 표현의 숙련도 이런 거를 주로 평가하지 않는 학교는 더더욱 학교에서의 학습 과정과 시험 문제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1학년 기초 스튜디오, 이전에는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렀는데, 기초 스튜디오 과정과 1, 2차 문제가 되게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 과정, 입시 그림과 후에 대학 가서 배울 거, 이거를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 지금 내가 적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화이팅 하세요.